자, 마지막 수업입니다. 3단원 속도와 거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부터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속도 함수입니다. 속도 함수. 속도 함수는 우리가 VT라고 보통 쓰는데, 자, 보통 위치 함수죠. XT를 미분해서 배웠지?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된다라고 일단 2단원, 미분 단원에서 배웠었고, 자, 이 미분에서 또 했던 거 잠깐 살펴보면 속도가 플러스면,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속도의 부호가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직선 운동, 1차원 운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뒤 운동이라면 속도가 플러스면 앞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속도가 마이너스면 뒤로 움직이는 것, 혹은 좌우 운동이라면 양의 방향이 오른쪽, 그 다음에 음의 방향이 왼쪽이 되는 거죠. 혹은 위아래 운동이라면 양의 방향은 위, 음의 방향은 아래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가지 살펴볼게. 자, 속도 함수가 만약에, 자, 시간은 양수 범위에서만 쓰면 되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를 1, 2, 3일 때라고 해볼게. 시간이. 자, 그때 1과 2랑 3을 기준으로 해서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가 바뀜을 알 수가 있고, 0부터 1까지는 속도가 음수이기 때문에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고, 1부터 2까지는 양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움직인 거고, 2부터 3까지는 뒤로, 3부터는 또 앞으로 움직이는 운동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위치 함수의 도함수가 속도 함수니까 이 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위치 함수를 분석을 해보면 0부터 1까지는 내려갈 것이고, 1부터 2까지는 올라갈 것이고, 2부터 3까지는 또 내려갈 것이고, 3부터는 또 올라가는 이러한 개형이 되겠죠. 자, 얘가 만약에 3차라면 얘는 4차 함수가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개념은 요겁니다. 도함수랑 원함수의 관계인데, 자, 여기가 0이야. 1, 2, 3에서 요 넓이만큼 0일 때의 함수값과 1일 때의 함수값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요 점이 0,2였다고 생각을 해볼게. 함수값이 지금 2잖아. 근데 이 넓이가 만약에 2야. 넓이가 2야. 그러면 이 점의 y좌표는 0이 되게 됩니다. 2에서 요 넓이만큼이야. 이만큼 아래로 움직였기 때문에 2 빼기 1에서 0이 된 거지.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요 넓이가 만약에 또 2야. 앞으로 이만큼 움직였다. 이 넓이만큼 움직인 거리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넓이만큼 갔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현재 1일 때 위치가 0이니 2일 때 위치는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0에서 앞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근데 만약에 요 넓이가 4야, 4. 그러니까 음수 범위에서 뒤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2에서 뒤로 4칸 갔다. 요 점은 x좌표는 t좌표는 3인데 4만큼 뒤로 갔으니까 2 빼기 4. 2에서 4를 빼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즉, t축과 속도함수가 둘러싸인 넓이는 곧 뭐를 의미한다? 움직인 거리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직선 운동에서 살펴보면, 자, 최초 위치를 이렇게 표현해보죠. 자, x0이라고 해볼게. 0일 때의 위치를 5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자, 5라고 가정을 했다면 0초부터 1초까지는 초단위라고 해볼까요? 0초부터 1초까지는 뒤로 이만큼 간 거지. 여기 최초 위치 여기랑 좀 맞춰줄까? 0,2였으니까 2라고 한번 해볼게.
최초의 2에 여기에 딱 서 있었어. 2에 서 있었는데 0초부터 1초까지는 뒤로 두 칸 간 거야. 뒤로 이렇게 두 칸 가서 1초일 때는 0에 있었던 거지. 그 다음에 1초부터 2초까지는 이제 앞으로 두 칸 간 거야. 다시 앞으로 두 칸 이렇게 가서 다시 2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고, 2초부터 3초까지는 이제 뒤로 가죠. 뒤로 4칸. 여기서 하나, 둘, 셋, 4칸 가서 이제 마이너스 2에 위치하게 된 거지. 되셨죠? 중요한 건 뭐다? 속도와 t축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는 곧 움직인 거리를 의미한다 라는 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리 좀 해볼 텐데, 첫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건 정확한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t가 5일 때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 건데, 자,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최초 위치를 x0라고 합시다. x0가 5였어요. 5였고, 자, 속도 함수가 자,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해보고 0, 3, 5라고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t가 5일 때 위치를 물어봤어. 그럼 결국에는 x5를 물어본 거거든. x5. 그죠? 5일 때의 위치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상황적으로 0부터 3까지는 속도 함수가 양순이 앞으로 움직였을 것이고 3부터 5까지는 뒤로 움직였을 텐데, 만약에 넓이가 얘는 7이었고 얘는 넓이가 4였어. 그럼 앞으로 7칸 간 것이고 3부터 5까지는 뒤로 4칸 간 거죠. 근데 최초 위치가 5였단 말이야. 5. 그러니까 수직선 운동에서 살펴보면 5라고 하는 위치에서 3초 동안 앞으로 7칸 간 거니까 12까지 간 다음에 뒤로 4칸 갔으니까 그죠? 8. 최종적인 위치, 5초일 때 위치는 8이 되는 거지. 이해 가셨죠?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좀 같이 살펴볼게. 위치 변화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치 변화량. 자, 일단 결론적으로 얘는 속도함수의 정적분 값과 똑같습니다. 정적분 값과 똑같아요. 자, t가 0에서 5까지 위치 변화량을 물어봤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론만 보면 되는 거야. 내가 x5일 때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보니까 8이잖아. 8. 그죠? 8이었고 x0일 때 0일 때의 위치는 최초 위치 아까 5라고 설정을 했었죠. 위치 변화량은 결국에 최종 위치에서 최초 위치를 뺀 거야. 최종 위치에서 최초 위치를 뺀 거야. 되나요? 즉 x5에서 x0을 빼면 되는 것이고, 얘를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0부터 5까지 vt dt가 되는 거지. vt의 부정적분이 xt죠. 거기에 5랑 0을 대입한 다음에 그들의 차이를 보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 값이랑 어떠하다? 같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다시 한번 1번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5일 때 위치는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최초 위치에서 우리 위치 변화량 정적분을 더해주면 그때 위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0부터 5까지의 정적분 값은 뭐야? 3이지 3. 정적분 값이고 7 빼기 4죠. 자, 그 다음에 최초 위치가 5였으니까 5 더하기 3으로 해서 최종적인 위치는 8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 자,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한번 다른 상황에서 한번 보죠. 자, 밑에 문제를 한번 가볼게. 일단 속도함수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속도함수. 우리 속도함수를 한번 인수분해 해볼까? 2차 함수네요. t절편이 1과 3이고 아래로 볼록인 속도함수를 일단 그려줄게.
자,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속도가 양수죠. 앞으로 움직인 거고 1부터 3까지는 뒤로 움직인 거고 3부터는 다시 앞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일단 이 넓이들을 구해놓고 시작을 해보자고. 0부터 1까지 넓이 구하려면 그냥 속도 함수를 어떻게 해주면 돼? 속도 함수를 정적분 해주면 되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vt dt를 계산을 해주면 3분의 4가 나올 거예요. 3분의 4. 넓이가 3분의 4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공식 사용할까요? 그냥 6분의 차차차 공식이 있었죠. 6분의 3 빼기 1은 2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최고창의 개수인 1을 곱해주시면은 자, 넓이가 나오겠지. 3분의 4네요, 얘도.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야? 0초부터 1초까지 양의 방향으로 3분의 4, 1초부터 3초까지 음의 방향으로 3분의 4를 움직인다는 얘기지. 자, 그때 정확하게 1일 때의 뭐를 물어봤냐면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위치. 자, 근데 최초 위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원점. 즉 x0는 0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1초까지는 어디 앞으로 움직인 거잖아. 앞으로 3분의 4만큼 움직였으니까 그냥 3분의 4가 되는 거지. 3분의 4.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맨 처음에 0에 있었어. 0에 이렇게 서 있었어. 1일 때, 그러니까 1초 지난 후에는 앞으로 3분의 4만큼 움직였으니까 얘가 t가 1일 때는 위치가 3분의 4가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문제, 위치 변화량을 묻고 있는데요. 위치 변화량 뭐랑 같다고 했습니까? 정적분이랑 같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정확한 원리는 그냥 x2에서 x0을 뺀 거야. 2초일 때 위치에서 0초일 때 위치를 빼라 라는 얘긴데 자, 2초까지의 상황을 볼까요? 자, 일단 대칭축이 2니까 대칭축이 2죠. 3분의 4를 2등분 해주면 이 왼쪽 넓이는 3분의 4의 절반인 3분의 2가 되는 것이고 즉 앞으로 3분의 4, 1초부터 2초까지는 뒤로 3분의 2만큼 움직인 거야. 그러면 얘가 1초일 때 상황인데 1초 더 지나면은 3분의 2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2초일 때 상황이. 그럼 2초일 때가 3분의 2야? 0초일 때가 0이야. 그럼 이 위치 변화량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가 되는 건데 자, 이거는 그냥 원리를 한번 살펴본 거고 사실 우리는 최종 위치에서 최초 위치를 어떻게 해주면 뺀 값을 구하는 것이니 이 값은 정적분 값이랑 같다라는 거죠. 정적분.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해주시면은 3분의 2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결론 한번 살펴보면 이 위치를 물어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7일 때 위치를 물어봤다라는 얘기는 최초 위치를 x0라고 할게. 뭐 원점이면 0이 되는 거지. x0에 더하기 우리 위치 변화량 인테그랄 0부터 7까지 vt dt를 구해주시면 뭐를 구할 수 있다? 그때 위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였지. 이해 가셨나요? 자, 혹은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속도 함수가 직접 나와 있을 때는 얘를 그냥 부정적분해서 부정적분하면 뭐가 구해져? 위치 함수가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지.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치 함수를 구해서 현재 위치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와 같이 xt를 직접 구할 수도 있죠. 얘는 직접 나와 있기 때문에 식이. 자, 적분상수는 최초 위치가 0, 즉 x0가 0이기 때문에 적분상수는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t를 직접 구했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는 게 1에서의 위치잖아. x1을 직접 구해보시면은 3분의 4가 나오네요. 이렇게 위치 함수를 직접 구할 수 있으면 직접 구해서 그냥 대입만 해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자, 특정한 시간에서의 위치를 물어봤다 라고 하신다면은 첫 번째 방법 최초 위치에서 위치 변화량 즉 정적분을 더해라 라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직접 xt를 구해서 그때의 함수값을 구하는 방법도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죠. 움직인 거리는 실제로 내가 운동한 거리야. 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움직이든 뒤로 움직이든 실제로 운동한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따라서 움직인 거리는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 값이었다면 움직인 거리는 넓이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봐라. 움직인 거리를 구해봐라. 근데 우리는 0부터 1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였고 1부터 2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였고 2부터 3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4만큼 움직였잖아. 자, 이들의 정적분 값은요. 정적분 값은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을 땐 마이너스 2,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을 땐 플러스 2, 또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을 땐 마이너스 4가 나오기 때문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vt dt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가 나올 테지만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앞뒤 상관이 없는 거야. 이 부호 상관없이 그냥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 움직였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넓이, 즉 2랑 4를 더해서 총 8만큼 움직였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정리해보면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 움직인 거리는 그죠? 넓이를 의미하겠구나 라는 것이죠. 자, 우리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속도함수가 직접 나와 있고 최초 위치가 1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즉 x0가 1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지. 자, 특정한 시간에서의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직접 구할 수 있을 땐 직접 구하는 게 제일 쉬워요. 위치함수 부정적분 해주면 되겠죠. t세제곱 2t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12t에 0일 때 1이니까 적분상수는 1이 되겠지. 그래서 이 함수에 2를 직접 대입을 해서 위에 보시면 16 빼기 36 더하기 24 더하기 1인가요? 그쵸? 직접 계산해 주시면 5가 나온다 라는 얘기였고, 자, 혹은 우리 위치 함수를 미분한 속도 함수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속도 함수 일단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인수분해 해보면 일로 좀 끌고 올까? 자, 6으로 묶어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속도함수가 x절편이 1과 2인 속도함수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1, 2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넓이를 직접 구해 보셔야 되겠죠? 넓이를 0부터 1까지 여러분들 해보세요. 정적분 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요 넓이가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미리 요 넓이도 한번 구해 볼게. 우리 공식 써볼까? 자, 6분의 2 빼기 1은 1. 차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6이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6이죠? 해주면 넓이가 1이네요, 이때는. 그러니까 0부터 1까지는 앞으로 4만큼 움직인 거고 1부터 2까지는 뒤로 1만큼 움직인 거야. 그때 1부터 3까지의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1부터 3까지. 자, 우리 대칭성 생각을 해보면 0, 대칭축이 1.5니까 0일 때의 함수값과 3일 때의 함수값이 같고, 그럼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을 테니 얘도 4가 나오겠지. 그럼 1부터 3까지의 위치 변화량은요. 위치 변화량은 뭘 물어보는 거야? x3 빼기 x1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일단 x3부터 한번 보자. 자, 최초 위치가 1이었어. 1에서 1초 동안 앞으로 4만큼 가고 1초부터 2초까지 뒤로 한 칸 가고 2초부터 3초까지 앞으로 4칸 갔으니까 x3은 3일 때 위치는 8이 되는 것이고 1일 때의 위치는 아까 뭐였습니까? 1일 때 위치는 지금 계산이 조금 잘못됐죠. 여기를 선생님이 직접 구했어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미안. 계산 좀 해보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우리 속도함수 6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를 계산을 해보는 거야. 계산을 해보면은
자, 3t 제곱에 마이너스 6t 플러스 12t고요. 0부터 1까지 해서 2t 세제곱이죠? 계산을 해보면은 5가 나오네요. 미안. 이거 5. 여기 넓이도 5겠지. 그죠? 그러니까 최초 위치가 1이었고 0부터 1까지 앞으로 1부터 2까지 뒤로 한 칸, 다시 앞으로 한 칸. 이렇게 움직인 거지? 요게 x3이죠. 그 다음에 x1은 최초 위치가 1이었고 앞으로 5칸 더 간 거니까 6이죠. 6. 그래서 10 빼기 6 해서 정답은 4가 되는 건데 원리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어렵지만 해본 거고, 위치 변화량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차피 정적분 값이랑 똑같다고 했지. 자, 얘가 결국에는 x3에서 x1을 뺀 거지.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vt dt죠. 그래서 1부터 3까지만 정적분 해줘도 위치 변화량을 조금 더 깔끔하고 쉽게 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이건 실제로 움직인 거리니까 0초부터 1초까지는 앞으로 5칸, 1부터 2까지는 뒤로 한 칸이지만 실제로 한 칸 움직인 거고,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넓이는 5였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네요. 여기 지우고요. 1부터 2까지는 1, 2부터 3까지는 5니까 정답이 6이 되는 거지. 즉, 요 넓이가 1이었고, 요 넓이가 5였다라는 얘기죠. 자, 이번엔 상하 운동입니다. 위아래 운동이야. 지상 10m 높이에서 30m/s로 똑바로 위로 발사한 물체의 t초 후에 속도가 나와 있죠? 속도. 높이가 위아래 운동이기 때문에 즉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5초란 얘기는 x5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자, 첫 번째 방법. 직접 xt를 구해도 돼. 자, 도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위치 함수는요. 자, 마이너스 5t 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30t에 그 다음에 0을 대입했을 때 최초 위치가 10이었으니까 요 얘기는 x0이 10이란 얘기야. 적분상수가 10이었다 라는 얘기고, 자, 따라서 x5를 직접적으로 구해주시면요, 마이너스 125에 더하기 150에 더하기 10이기 때문에 자, 정답이 3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그래프를 이용해도 됩니다. 자, 지금 속도 함수가 1차 함수고, 자, t절편이 3이면서 기울기가 10인, 마이너스 10인 이렇게 생긴 직선이죠. 그러니까 30이죠. 이거 뭐 정적분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될 것 같아. 밑변이 3이고 높이가 30이니까 자, 요 넓이는 45죠. 그러니까 0부터 3까지는 위로 45만큼 간 거고 3초부터는 다시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얘기지. 자, 지금 상황을 보면요. 자, 원래 높이가 10m였고 여기에서 공을 위로 쏘아 올려서 떨어지는 운동인데, 이 꼭대기 최고 높이는 10에서 위로 45만큼 더 간 위치가 뭐가 됩니까? 그렇죠. x3, 즉 55가 되는 거죠. 3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을 한 다음에 다시 속도가 음수가 되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자, 최고 높이는 55다가 일단 정답이 되는데, 일단 뭐 정적분을 한번 이용을 해본다면 이 최고 높이에서는 잠깐 멈추는 거죠, 물체가. 따라서 속도가 0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0이 될 때를 구해보시면 즉 3초일 때 최고 높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일단 0부터 3까지는 여기선 정적분으로 구했네요. 자, 정적분 계산을 해도 45가 나올 거야. 45. 자, 즉 최초 위치에서 0부터 3까지의 움직인 거리를 더해주면은 55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5초 동안 실제로 움직인 5초 동안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우리 넓이로 한번 구해볼까요? 넓이.
정적분으로 해도 돼요. 3부터 5까지 정적분으로 구해도 되는데, 자, 굳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자, 요 밑변의 길이가 2고요. 자, 5를 실제로 대입을 해보시면은 20이, 마이너스 20이 나오나요? 그럼 따라서 높이가 20이 되는 것이고,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주시면, 자, 20이 되나요? 20이 되겠지. 20. 그럼 실제로, 봐봐. 얘가, 이 넓이가 45고요. 요 넓이가 20이었지? 그럼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넓이와 똑같기 때문에 45 더하기 20 해서 정답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절대값 함수를 그려준 건데 지금 요 넓이가 20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드디어.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자, 한 문제 풀고 끝냅시다. 속도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6일대의 위치, 즉 xt를 물어본 건데 vt가 어떠한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다면 직접 부정적분을 해서 xt를 구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vt가 직접적인 식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넓이를 그럼 다 구해볼 건데 일단 요 넓이는 직각삼각형이죠. 밑변이 높이 2니까 넓이가 2 곱하기 2 나누기 2를 해서 2가 되는 거고요. 이 조금만 넓이부터 구해볼까? 좀 쪼개서 이 정사각형이니까 1이고 얘는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뭐 사다리꼴 입장에서는 넓이가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0부터 2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인 거고 2부터 5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인 거고요. 5부터 6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움직인 거지. 그죠? 그때 위치, 원점을 출발했기 때문에 원점을 출발해서 앞으로 2칸, 뒤로 2칸, 앞으로 2분의 1칸 움직였기 때문에 자, 정답은 일단 1번 정답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자,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 바로 2랑 5일 때. 즉 2일 때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고 5일 때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또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죠. 즉 이 넓이를 물어본 거야.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이 2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정적분으로 넓이들을 다 구했네요. 자, 우리는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각형의 넓이, 즉 삼각형의 넓이로 다 문제도 풀 수 있었다라는 얘기였죠. 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